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건희 씨 사돈집에서 발견된 수천만 원대 명품 시계 상자 그리고 보증서와 관련해 특검이 해당 여성용 시계를 구매한 60대 남성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운영자인 이 남성과 김건희 씨의 관계를 수사 중인 특검은 시계가 김건희 씨에게 뇌물로 건너갔을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구나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달 25일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선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의 장모 집에서 모조품으로 드러난 김 여사가 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것과 같은 디자인의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와 세계적인 미술가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특검이 발견한 게 또 있었습니다. 초고가 시계인 바쉐론 콘스탄틴 브랜드의 시계 상자였습니다. 하지만 상자 안에 시계는 없었고 정품 보증서만 들어있었습니다. 특검팀이 보증서를 통해 확인한 결과 해당 모델은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여성용 시계였습니다. 이어 구매 기록까지 추적해 구매자 또한 찾아냈는데 이 시계를 산 사람은 김 여사나 오빠 김진우 씨도 아니었고 여성도 아니었습니다. 보수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인 60대 남성 서모 씨였습니다. 지난 금요일 특검은 서 씨를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특검은 서 씨에게 왜 여성용 시계를 산 것인지, 김 여사 측에 이 시계를 건넨 것인지, 김 여사나 김 여사 일가와는 어떤 관계인지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건희 여사와의 연관성을 의심하는 겁니다. 특검팀은 이 시계가 뇌물 성격으로 김 여사에게 건네졌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구체적인 경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자, 그런데 특검이 앞서 보신 명품 시계를 뇌물이라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계를 구입한 서모 씨는 단순한 유튜버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서 씨는 용산 대통령실의 경호 사업에 참여했던 업체 이사이자 대선 당시 윤 전 대통령에게 고액을 기부한 후원자였습니다. 이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22년 6월 용산공원 시범 개방 당시 대통령실 앞뜰에서 목격된 로봇계입니다. 앉아! 일어서!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실 과학 경호를 명목으로 로봇계 수입업체와 수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당시 김용현 경호처장이 이끌던 대통령 경호처가 한 달에 600만 원씩, 3달간 총 1,8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대통령 경호에 선례가 없는 로봇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대통령실은 인공지능 과학 경호라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경호 이 기술도 상당히 첨단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과 소통하고 국민 곁으로 다가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경호 체계도 좀 바꿔나갈 생각이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로봇계 사업에 관여한 수입업체의 사내 이사이자 실소유주로 알려진 서모 씨가 바로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구입한 서모 씨와 동일한 인물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서 씨는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 한도인 1,000만 원의 고액 후원금을 냈고 김건희 씨 명의로 대통령 취임식에도 초청받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고액 후원과 특혜 논란을 일으킨 장본인인 서 씨가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시계 바쉐론 콘스탄틴 구매자였던 겁니다. 서 씨는 12.3 비상계엄 이후 보수 계열 유튜버로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서 씨가 로봇계 사업을 수주하는 대가로 김건희 씨 측에 시계를 선물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당시 대통령실은 로봇계 사업과 관련해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과정을 거쳐 결정했다고 해명했고 서 씨 측은 시계 구매 논란에 대해 수사 중인 상태라 인터뷰는 할 수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김건희 씨의 공천 개입 의혹 등과 관련해 MBC가 명태균 씨를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김건희 씨가 직접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과 2차례 통화했다고 말했다. 또 김건희 씨가 윤 전 대통령과 인사권 등을 5대5로 나누기로 했다고 알려줬다. 그리고 김 씨가 고가의 미술품 받는 장면은 직접 목격했다는 충격적인 내용들인데요. 구민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22년 국민의힘 보궐선거 김영선 전 의원의 단수공천 발표 하루 전날 김건희 씨가 명태균 씨와의 통화에서 당선인이 그냥 밀라고 했다고 말합니다. 당선인이 지금 전화했는데 하여튼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밀으라고 했어요. 지금 전화해서. 예, 고맙습니다. 당연하죠. 이에 대해 김 씨는 특검 조사에서 당선인이 누구랑 전화했는지 못 봤고 김 씨 자신도 당시 공관위원장인 윤상현 의원과 통화한 적 없다며 공천 개입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명태균 씨는 2022년 4월쯤 보궐선거 공천을 앞두고 김건희 씨와 윤 의원이 2차례 통화했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본인이 김 씨에게 전화해 공천에 개입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취지로 말하자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죠,겠죠. 뭐 제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죠. 실제 김 씨가 윤 의원에게 전화한 뒤 명 씨에게도 연락해 윤상현에게 2번 얘기했다고 말했다고도 했습니다. 윤 의원도 형수 전화가 2번 왔다며 김건희 씨와 통화 사실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형수가 전화가 왔다. 예, 2번이나 왔다. 대선 기여도니까 거기에 맞춰서 기준에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말을 했다고 윤상현 의원이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은 김영선 전 의원이 대선 때 많이 도와줬다며 김영선 좀 해주라고 말했습니다. 명 씨는 김 여사의 공천 관여는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 대선 경선 캠프 때부터 이어져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선 관련된 것도 여사가 다 이제 관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적인 부분들이 자꾸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선생님 우리 5대5로 하기로 했어요. 인사권 공천과.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김 씨가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에서 고가의 미술품을 받는 것도 목격했다고 털어놨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 서울법대 동창분이 김건희 여사를 재수 씨라고 부르면서 그 미술품을 전달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뭐 그러고 받는 거지 뭘 신경 써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뭐 얘기했던 것 같아요. 명 씨는 그림을 선물한 인물의 명함이 있다며 특검에 진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명 씨는 이른바 황금폰에 국민의힘 살생부 등 자료가 다 있다고 했습니다. 번호 순서대로 그 사람 이름들이 기재되어 있는 제목은 없고요. 예. 윤상현 의원 측은 김 여사와 가끔 통화했지만 김영선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통화한 사실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서부지법 폭동 배후로 수사받고 있는 유튜버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윤 전 대통령 체포 저지에 민간인 지지자들을 동원하려 한 정황이 담긴 문자와 통화 녹음을 공개해 후폭풍이 거센데요. 이 유튜버에게 접근한 대통령실 인사가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강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부지법 폭동 다음 날인 1월 20일. 유튜버 신혜식 씨가 대통령실 행정관과 통화했다고 공개한 음성 녹음입니다. 누가 시켜서 이렇게 했냐 그러면 대통령 변호인단이 그렇게 했다 그러면 폭력 집회 선동이 될 텐데. 그렇죠. 알겠습니다. 대표님 제가 결정권자는 아니지만 자신은 합법 집회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대통령 변호인단이 선동이나 하고 다녔다고 호통치자 대통령실 행정관이 쩔쩔맵니다. 배우를 찾다 보면은 엉뚱하게 석동현 변호사가 나오든지 대통령실 행정관 나오든지 하면 이거 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맞습니다. 두 사람의 접촉은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차 체포영장 집행 전날이던 지난 1월 2일 밤 10시 14분 신 씨에게 한 통의 문자가 왔습니다. 자신을 대통령실 청년팀이라고 밝힌 행정관은 신 씨에게 무대 뒤에서 잠시 인사드릴 수 있냐고 했습니다. 신 씨는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에 반발하는 밤샘 집회 중이었습니다. 해당 행정관은 문자 직후 신 씨를 만난 건 맞다면서 지지나 독려 목적이 아니라 집회가 어디서 어떻게 열리는지 파악하려 했을 뿐이라고 MBC에 답했습니다. 또 지지자들과 접촉하라는 대통령실 차원의 지침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앞서 성사명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신 씨에게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체포 저지에 동원하려 한 정황이 담긴 문자를 보낸 사실이 드러났는데 또 다른 행정관도 신 씨와 접촉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겁니다.
신 씨는 또 윤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1월 17일 대통령실이 벽시계 등 선물 세트를 윤 전 대통령 지지자 단체에 전달했다며 사진도 공개한 상황이라 당시 대통령실이 이들과 조직적으로 밀착했다는 의혹은 커지고 있습니다. 신 씨와 행정관의 통화 내용에 대해 입장을 들으려고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석 변호사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강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첫 특별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 여야 정치인들과 기업인들도 대상에 올랐습니다. 홍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복절 특별 사면을 의결하기 위해 따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27명을 포함해 2,188명에 대한 특별 사면을 결정했습니다. 가장 관심을 모은 사면 대상자는 자녀 입시 비리로 징역 2년이 확정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부인 정경심 씨입니다. 지난해 윤석열 심판과 검찰개혁을 내걸고 조국혁신당을 창당한 조 전 대표는 12.3 내란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적극 추진하다 수감됐습니다. 이번 사면으로 조 전 대표는 오는 15일 0시 수감 8개월 만에 서울 남부교도소를 나서게 됩니다. 또 여권에선 감찰무마 의혹으로 실형을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최강욱, 윤미향 전 국회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도 사면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송원석 원내대표가 사면을 요청했다 철회한 홍문종, 정찬민, 심학봉 전 의원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국민 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내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범죄의 경중, 국가에 기여한 공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요 공직자와 정치인 27명을 사면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명단 검토 단계부터 빠졌습니다. 사면에서 간혹 좀 무리를 빚을 때에는 측근에 대한 사면일 때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으실 분들은 이번 사면에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검찰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은 당연하다고 평했지만 국민의힘은 최악의 정치사면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당대표 공백을 맞았던 조국혁신당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기에 사면이 가능했다며 고심 어린 결정에 감사하다고 환영했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